그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미군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몰랐습니다. 그 잠수함이 핵 어뢰를 싣고 있다는 사실을. 쿠바 미사일 위기. 소련 잠수함 B-59는 카리브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 해군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구축함들이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잠수함 위로 정찰기가 내려왔습니다. 머리 위 불과 20에서 30m. 강력한 탐조등이 잠수함을 비췄습니다. 기관포 사격이 이어졌고 폭발음이 바닷속으로 울렸습니다. 구축함들은 잠수함 바로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목적은 잠수함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위로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B-59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잠수함은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은 끊겼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환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인간이 버티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엔진 열 때문에 일부 구역의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계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경고인지 아니면 진짜 공격인지. 함장 발렌틴 사비치키는 최악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는 핵 어뢰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B-59가 싣고 있던 것은 평범한 어뢰가 아니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단 한 발의 핵 어뢰. 미군은 당시 소련 잠수함들이 이런 핵무기를 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만약 그것이 발사된다면 가장 가까운 미군 함정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B-59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실리 아레이포프. 그는 단순한 승조원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 여단의 참모장이었고 그날 우연히 B-59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비츠키가 혼란에 빠진 순간 아레이포프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포팔은 잠수함을 직접 공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레이포프는 함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공격하지 말자. 신호를 보내자.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가자. 잠수함 안에서는 긴장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외국 사비츠키는 발사 대신 부상을 선택했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B-59는 미 해군 함정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 어뢰는 끝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핵 어뢰가 발사됐다면 그 이후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소련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그것이 정말 전면 핵전쟁으로 이어졌을지는 안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B-59가 향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표적 중 하나는 수천 명이 타고 있던 미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핵무기 하나가 발사되는 순간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은 즉시 공격하는 대신 먼저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핵 어뢰는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핵전쟁 없이 그날을 지나갔습니다. 바실리 아레이포프. 그는 세상을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중 하나에서 그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인류의 운명은 바닷속 잠수함 한 척 안에서 결정되는지도 모릅니다.